창업자금은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이나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 지급액에 쓸 수 있습니다. 이 사업용 자산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커피 머신이랑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상가를 구매해도 가능하니까. 안녕하세요. 시원한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용하기 좋은 증여특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금 5억 원까지는 증여세도 없고 최대 100억 원까지 증여해도 10%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창업자금 증여특례입니다. 창업자금 증여특례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알고 있는 납세자들은 현명하게 사용하는 증여세 혜택입니다. 창업자금 증여특례는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나 건물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자금으로 창업을 한 경우에는 저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이때 증여세 계산 시 5억 원은 공제하게 되고 나머지 금액의 10%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한도는 50억 원인데 만약 창업을 통해서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최대 100억 원까지 가능하니까 굉장히 파워풀하죠. 예를 들어 30억 원을 증여받고 창업을 한다면 5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억 원에 10%의 세율을 곱하니까 2억 5천만 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실로 굉장히 낮은 세율을 통해 부의 이전이 가능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요건은 까다롭지 않은데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을 양수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인수를 해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신규 창업을 권장하고자 하는 입법적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절대 가능할 리는 없겠죠. 또한 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사업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 창업자금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해당 창업자금으로 사치품을 산다든지 부동산을 사서 임대를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종 규정도 있는데 제조업이나 건설업, 통시판매업도 가능하고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서비스업도 가능합니다. 저와 같은 세무사나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종은 불가하고요. 카페는 음식점업이 아니기 때문에 카페 또한 불가합니다. 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사업이 제조업이나 통시판매업, 음식점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브런치를 파는 브런치 카페라면 일반 카페가 아니라 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으로 보게 되니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사용처가 어디인지도 사용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창업자금은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이나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 지급액에 쓸 수 있습니다. 이 사업용 자산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커피 머신이랑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상가를 구매해도 가능하니까 생각보다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세 포인트라고 볼 부분이, 부모님이 주신 창업 자금으로 상가를 구매해서 추후 상가의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으니까 부의 이전에서는 상당히 좀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창업자금 증여특례는 창업하고 창업자금을 다 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게 된다면 증여세와 이자 상당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다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 폐업하는 경우, 즉 빚이 더 많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고, 또한 영업상 필요하거나 사업 전환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2년 이내의 기간에 휴업이나 폐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10년 이내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되지만,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금액은 기간의 제한이 없이 계속해서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겠지만, 증여 당시에 증여받은 현금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물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는 추후 상속세에 가산되더라도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하고 4년간은 매년 창업자금 사용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세무사가 소득세 등을 신고를 하면서 진행하게 되므로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실제 사용처를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니까 납세자들이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창업자금 증여 특례와 가업승계 증여 특례는 같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업승계 증여 특례는 추후에 다룰 텐데 이 창업자금 증여 특례와 같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받은 경우에는 창업자금 증여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로 진행을 할지 창업증여로 진행을 할지도 여러 방면에서 고민해보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창업증여의 경우에는 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나 이제 가업승계의 경우에는 고용유지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비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업자금 증여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는 분들은 알지만 많이 사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진행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추후 상속세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도 비교해 가면서 고민해야 하니까요. 특히 연간 물가 상속률을 고려해서 예상 상속세를 추산해보고 창업자금에 따른 실질적인 세금이 어느 정도 될지 고민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